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드디어 제가 에듀윌에 입성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기본 개념 강좌 선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1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선사시대의 생활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요, 시험을 칠 때 무조건 한능검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1번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틀렸다. 슬프지만 전국 응시생 중에 나만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맞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선사시대라는 게 일단 뭐냐면 역사 이전의 시대예요. 자, 역사관 흔히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역사 이전의 시대, 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삶을 뭘 가지고 추정을 할까요? 그들이 사용하였던 아이템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아이템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유물, 유적기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레파토리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먼저 우리는 구석기부터 볼 겁니다.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구석기와 신석기와 청동기를 각각 시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구분을 할 때 기준이 아이템 유물이 되는 겁니다. 또는 그 시기마다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 진행은요, PPT는 일단 나중에 복습 차원에서 다시 체크를 해드리는 거고, 판서로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PPT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먼저 휙 구석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구석기로 먼저 가시게 되면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자, 구석기입니다. 돌석. 뭔지는 모르지만 돌을 사용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구닥다리 사람들. 아직까지 사람이라고 부르기엔 애매모호틱한, 허리도 구부정하고요. 약간 털도 복실복실 달린, 약간 원숭이 틱한 애들이 바로 이 구석기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 때 우리는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역시 먹고 입고 싸는 거,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의식주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먹는 거에 예민합니다. 학창시절을 떠올려보세요. 만약에 학교에서 친하는 학생 여러분들, 오늘부터 급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폭동 일어납니다. 맞죠? 그날 수업 그냥 째도 돼요. 보이콧해도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밥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맞죠?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구석기인들은 이 먹는 거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이 구석기인들은 먹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자, 아직까지 뭔가를 만들어 먹기는 애매모틱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먹는 걸 어떻게 해결했냐? 자연지물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를 사냥이 메인이 됩니다. 동물을 찾아서 우게게게 이러면서 동물 찾아서 같이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또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 과거를 돌려보세요. 동물의 왕국, 맞죠?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이 동물이 한 곳에 가만히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끊임없이 이동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동물이 이동을 하네? 동물을 따라서 어떻게? 같이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구석기 시대 핵심 키워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동물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이동 생활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 보니 어머나 나무 열매가 달려있네, 채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동물을 따라서 이동하다 보니 어머나 물고기가 있네, 바로 어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는 곳입니다. 사는 곳은 어디에 살까요? 자, 간단해요. 메인이 사냥이잖아요. 맞죠? 동물을 따라서 우가가가가가 언제 이동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언제 이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집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된 집을 지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또 자연지물에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비바람만 피하면 됩니다 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로 바위 그늘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좀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라는 사람은 또 동굴을 찾아서 동굴에 거주를 합니다. 그래도 또 더 깔끔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죠?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싶어요.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짓긴 하는데 제대로 된 집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거지 같은 텐트 같은 걸 짓고 사는 거예요. 막 짓고 산다, 그래서 막집이라는 집을 짓고 산다라는 거.
이게 바로 구석기 때 사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옷은 어떻게 될까요? 옷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옷은 동물을 잡으니까 동물 잡아서 털 가죽 뒤집어 쓰고 다닙니다. 이게 구석기 시대 때 기본 생활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템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돌을 사용하는 시기잖아요.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을 썼냐? 이겁니다. 뭔가를 제대로 아이템도 만들기엔 능력이 떨어져요. 유물을 만들기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길을 갑니다. 띵뜨리띵띵띵띵띵 띵뜨리띵띵띵 돌을 주세요. 또 길을 가요. 띵뜨리띵띵띵띵띵 띵뜨리띵띵띵 또 돌을 줍습니다. 이 돌과 돌을 주신 거를 빵 부딪혀서 어떻게 떼어져 나온 걸 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뗀석기를 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템을 또 만든 이유가 있어요. 아까 우리 사냥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냥을 할 때 잡아야 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 이런 동물이에요. 여러분들 동물원에 가게 되면은 가장 인기 많은 동물, 우리 초딩들의 마음을 불태우는 코가 요렇게 긴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 맞죠? 이때는 코끼리가 아니고 그 코끼리에 털이 복실복실달린 뭐 흔히 말하는 매머드 맘모스라는 동물입니다. 자, 제가요 어느 순간부터 몇 년 전부터 인강을 찍을 때마다 쓰는 컨셉이 있어요. 소품 한국사. 왜? 제가 항상 인기가 없다 보니 회사에서 어딜 가든 CG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CG를 안 해준다? 그러면 내가 자체 CG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또 매머드 되어줘야 돼요. 아마 오늘 처음 찍는 PD분께서 많이 당할 것 같은데 모릅니다.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 매머드 이런 코끼리인데 이 코끼리의 털이 복실복실 달린 게 매머드입니다. 그러면 구석기들이 이런 동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겠지만 저와 소풍을 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 코끼리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육장으로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마 그 달려 들어가는 모습이 저의 생애 마지막 모습이 될 겁니다. 맞죠? 주먹으로 때리면 제가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템을 만들기엔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 이런 뗀석기 같은 정말 구닥다리 같은 돌로 만든 아이템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뗀석기 때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먹도끼입니다. 시험에는 보통 이 주먹도끼가 주구장창 걸리죠.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름부터 엄청나게 무식합니다. 맞죠? 뗀석기로 만든 주먹도끼가 있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도끼도 발달을 해요. 처음에는 이 주먹도끼로 머리도 자르고요. 동물도 제거하고 하더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찢게, 끌게, 밀게 각각 용도에 맞게끔 돌을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단계가 뭐냐면 쓴배 찌르개라고 있습니다. 쓴배 찌르개는 구석기 끝 단계예요. 여기는 이렇게 돌이 생겼는데 이렇게 돌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끈을 묶거나 해서 나무를 연결해서 집어 던지는 겁니다. 한 단계 마지막 단계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개개개개개개개개개 뒤에 개가 붙은 돌이 나왔다. 싹 다 구석기입니다. 그리고 주먹도끼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 했어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이 주먹도끼나 쓴배 지르기를 제시문에 던져놔요. 또는 구석기 때 내용을 던져 놓습니다. 그래 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에 볼 수 있는 생활상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주로 사냥을 하였다. 또는 사냥을 하고 이동 생활을 하였다 찾으면 정답. 맞죠? 그리고 주로 바위 그늘 동굴 막집에 거주하였다. 찾으면 정답. 그 다음에 또 뗀석기를 제작하였다. 주먹도끼를 제작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여기 있는 이 사료를 다 주고요. 제시문을 다 주고 다음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던 유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당되는 유물인 이 주먹도끼나 쓴배찌르기 같은 아이템을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석기 때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물론 뒤에가 작겠지만요. 알려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신분제도가 없습니다. 아 왜? 뭐 신분제 나올 일이 뭐가 있어요. 같이 어깨동무하고 동물 잡으러 가는 이동생활, 무리생활을 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드렸고요. 그러면 PPT로 가서 다시 중요한 거 체크해드리고 이제 신석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의식주예요. 의식주인데 중요한 거는 사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맞죠? 그리고 사는 곳, 동굴, 바위그늘, 막집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생활. 왜? 동물 따라 같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동물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평등생활이다라는 거. 그리고 내려가시면 뗀석기입니다. 이 뗀석기로 만든 아이템은 좀 이따 유물 사진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주거지는 당연히
동굴에 살다 보니까 산이 있는 곳 살겠죠. 맞죠? 그리고 산이 있는 곳에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물론 결정적인 힌트를 주긴 하지만 어느 유적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나오는 게 전곡리와 그 다음에 석장리, 돌석, 돌이 있는 동굴이 있는 곳, 계곡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 아이템이죠. 이름부터 무식한 주먹도끼, 그 다음에 끌게 밀게 단계 갔다 마지막에 여기다 이제 나무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어 던지는 마지막 단계 쓴배 찌르기까지 여기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보시게 되면요. 아까 거주하는 곳이 동굴이잖아요. 그러니 점 찍힌 곳이 이렇게 맞죠? 상간지역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렵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요 지도를 통째로 던져놔요.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곳에서 거주하였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생활상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석기 시대를 또 찾아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석기로 가볼게요. 그러면 다시 PPT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PPT로 가시게 되면요. 신석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석기인데 여전히 돌을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역시 또 의식주, 먹고 입고 싸는 거에 맞춰야 돼요. 이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역시 뭐니 해도 먹는 게 짱이에요. 맞죠? 먹는 거에 제일 중요하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데 또 한번 가볼게요. 시간이 흘러 원숭이 티켓던 애들이 어떻게 허리가 쭉 펴지고요. 이제 좀 사람다워집니다. 이 신석기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 예전에 구석기 때 맨날 동굴 따라 우가가가 이동하니까 너무나도 힘들더라. 실제로 구석기 때인들이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이동량이 여의도 전체를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좀 제대로 좀 먹고 살고 싶다 라면서 어떻게 먹는 거를 자기들이 만들어 먹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 드디어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농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농사에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밭농사가 있고 벼농사가 있습니다. 벼농사는요 농사 안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애정을 좀 담아줘야 됩니다. 벼농사가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무슨 농사냐? 처음 농사를 하다 보니 농사의 최고봉인 벼농사를 하지는 못하고 씨를 그냥 휙휙휙휙 뿌리면 알아서 숑숑숑숑 자라는 바로 조피 수술을 기르는 밭농사를 이때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밭농사를요.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나와요. 먹는 것 때문에 또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 농경을 시작하고 어쨌든 농사를 시작을 하니까 예전에 구석기 때처럼요. 동물을 따라서 우가가가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없다라는 거.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한 곳에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신석기 때 핵심 키워드였던 정착생활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있죠. 정착생활하는 건 좋은데 동물을 그러면 따라서 옛날처럼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없잖아요. 근데 동물은 먹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단백질 섭취를 해야죠. 맞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동물을 잡으러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뭐가 등장을 할까요? 동물을 아예 이제는 잡아다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때 잡은 동물들이 어떤 동물이냐? 그래요. 제가 또 아이템을 또 챙겨왔죠. 이때 잡는 동물들이 어떤 동물이냐면요. 그래요. 이런 것들. 이런 돼지를 잡아 기릅니다. 또! 아니에요. 또 어떤 게 있냐? 또 이런 것도. 신나지 않나요? 그래요. 저만 신나는 것 같아요. 또 슈퍼 귀여운 또 우리 인간의 가장 오래된 동물이죠. 그래요.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많이 닮았다더라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귀여운 게 있어요. 구석기 말부터 등장했다라는 이런 작은 동물들. 그래요. 네. 이게 끝난 것 같죠? 하나 더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또 거금을 주고 산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그래요. 또 저만 신난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서 이런 걸 잡아다 기르는 게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목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또 들어가 볼게요. 사는 곳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사는 곳은 어디에 사냐? 중요한 게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목축을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걸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자연물이 뭐가 있을까요?
water please. 물입니다. 물.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는 곳은 강가나 해안가 유역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정착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집을 지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우리는 움집에서 거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심화 과정에서는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보면 요렇게 집, 자리, 터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원형이에요. 원형. 그리고 청동기 때 와서 지금 우리가 거주하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옷을 또 가볼게요. 우리 앞에 구석기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젠 중요해요. 왜? 정착 생활을 하니까요. 개인적인 시간이 많은 거예요. 제가 에듀윌과 함께 이렇게 하겠지만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1강의 조회수가 제일 높을 거예요. 물론 궁금해서 보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1강, 2강, 3강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들으세요. 맞죠? 뒤로 가면 갈수록 조회수가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맞죠? 끝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흔히 1강이 왜 조회수가 높냐면 우리 속된 말로 오픈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여러분들 저 처음 보잖아요. 대빵 신기해요. 아까 막 코끼리도 막 뒤집어서 다닙니다. 쟤 뭐지? 정체가 뭐지? 한번 봐줘요. 근데 이제 2강부터는 좀 식상해지기 시작을 해요. 운동진 좀 지겨운데? 내 스타일 아닌데? 자, 정착 생활을 하니까 구석기 때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 동물 보기 바쁩니다. 이동한다. 이동하기 바쁜 거예요. 근데 신석기 때는 정착 생활하면서 개인 시간이 많으니까 별 잡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으니까 옷도 제대로 만들어 입기 시작을 합니다. 구석기 때는 그냥 동물을 죽이고 털 가지고 뒤집어 썼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이제 제대로 만들어 입어요. 그러면서 이 시기 때 우리는 원시적인 수공업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로도 잘 들어가고 아이템 사진으로 잘 나오는 요렇게 생긴 가락바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이따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요렇게 생긴 건데 가운데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빙빙빙빙 돌리면서 실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원시적인 수공업을 보여주는 흔적이자 증거인 가락바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아이템을 계속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돌을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맞죠? 여전히 돌을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 앞에서 구석기 있는 돌을 어떻게 이용했어요? 길을 가다가 띵띠리띵띵띵띵띵 띵띠리띵띵띵 돌과 돌을 주워서 빵 부딪혀서 떼어져 나오는 걸 썼던 뗀석기였잖아요. 레벨업 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돌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갈아 쓴다 그래서 요 시기를 간석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석기 때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 갈판 갈돌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유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 정착 생활을 또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어떤 게 또 만들어지냐? 자, 음식을 이제는 보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동물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기 바쁘니까 동물 잡으면 일단 다 빨리 먹어야 돼요. 언제 얼쳐매고 언제 업고 다녀요, 동물을. 맞죠? 그런데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니까 먹고 남는 게 있으면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뭐가 제작이 되냐? 바로 처음으로 이 시기 때 우리는 토기가 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토기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토기는 바로 어떤 토기냐? 바로 V자 라인의 빗살무늬 토기라는 토기가 제작이 됩니다. 이 토기는 왜 이렇게 V자 라인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강가나 해안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죠? 강가나 해안가는 흔히 말하는 우리 모래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땅이 질퍽질퍽한 곳이에요. 모래사장에 여러분들이 머그잔 탁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픽픽픽픽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V자 라인의 빗살무늬 토기로 만듭니다. 어떻게? 바로 모래사장에 빵빵빵빵 꽂아 쓰기 위해서 이렇게 V자 라인의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였다라는 거.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이른 민무늬, 토기인데 아무 무늬가 없는 이른 민무늬 토기가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청동기 때 민무늬 토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른 민무늬 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유물 사진으로는 문제가 안 나오고요. 그냥 제시문 선지로 들어가요. 선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박스에 들어가겠죠. 힌트로. 이 시기를 물어보는 힌트. 물론 이거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결정적 힌트도 같이 넣어줄 겁니다. 이게 바로 신석기 시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인 시간이 많다니까요. 개인적인 시간이 많으니까 잡생각을 자꾸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돌아가신 나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바로 원시 신앙 또는 원시 종교가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애니미즘. 사랑하라. 뭘 사랑하는데? 농사에 필요한 자연물에게 정령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연물을 숭배하는 겁니다. 태양신님, 물신님,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테미즘, 땅 위에 있는 동식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하마입니다. 하마.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 하마 부족이 되는 거예요. 하마 부족이. 하마신님, 뭔 일만 터지면 하마만 찾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 조상 숭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죽으면 나의 영혼은 어디로? 나의 부모님은 어디로?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당을 숭배하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이러한 시기 때 이런 원시 종교가 등장했다라는 거. 네. 그러면 우리는 신석들 다 잡아드렸어요.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가락바퀴나 여기 있는 V자란의 빗살무늬 토기 또는 갈아 쓴 간석기를 보여주는 갈판, 갈도 같은 아이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유물을 제작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또는 반대로 신석기 때 특징을 몇 개 던져놓고 다음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던 유물로 옳은 것은, 또는 다음 같은 시기 때 볼 수 있는 사회상, 생활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농경을 시작하였다. 목축을 시작하였다. 정착생활을 하였다. 그 다음에 원시적 수공업으로 가락바퀴를 사용하였다. 강가나 해안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다. 심화 가정이면은 둥근 원형이고 집자리터가요. 그 다음에 간석기를 제작하였다. 토기를 제작하였다. 심화 가정에서는 이름 민무늬 토기까지. 그렇지만 밑에 기본 개념에서는 여러분들은 빗살무늬 토기 정도까지만 아시면 충분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PPT로 한번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락바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정착생활이 시작됐던 거고 움집은 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평등, 여기까지도 평등해요. 부족사회고요. 족외혼은 뭐냐면 요건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부족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AOA 서령가요. 구석기 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나의 서령, 내일 오빠랑 결혼하자. 좋아요 동진씨. 그리고 어떻게? 다음날이 됐어요. 서련 어딨니? 서련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교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신석기 때는 정착생활을 하잖아요. 서련 내일 결혼할래? 좋아요. 내일 가면 있습니다. 이게 정착생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앞에 얘기했던 원시신앙이 등장했고요. 간섭기, 이름 인문이 토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까지. 그리고 예술은 뭐냐면 칠해거리가 이게 이렇게 장식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장신구 껍데기 가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해안가에 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조개 껍데기 주워다가 구멍 뚫고 각시탈처럼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지는 해안가 유역에 거주를 했다 보니까 동굴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암사동, 오산리, 제주도 고삼리인데 보통 제시문으로 들어갈 때는 암사동 해놓고 여러 가지 힌트를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신석기로 규정을 하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유물 사진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원형의 집자리토 움집이고요. 여기가 바로 덧무늬 토기입니다. 앞에 봤었던 여기 있죠. 덧띠를 약간 둘렀다 그래서요. 그리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V자 라인의 빗살무늬 토기. 간석기를 보여주는 갈판 간돌.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나무를 넣었다라 실을 뽑아냈다라는 가락바퀴. 조개 껍데기 가면입니다. 그리고 신석기는 봐요. 구석기랑 다르게 해안가니까 바깥쪽에 점이 찍혀 있잖아요. 예전에 어렵게 나올 때라면 이거를 던져놓고 다음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생활상을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드렸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시기를 또 바꿔서요. 총동기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총동기 시대도 먼저 판소로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동 판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총동기 시대를 볼 건데요. 드디어 앞에 돌이 사라졌어요. 뭡니까? 그렇습니다. 총동을 만드는 시대가 오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우리는 다 필요 없고 뭐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 의식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넘나 중요한 건 역시 먹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총동기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총동기인들은요. 또 레벨업 진화를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앞에서 신석기 때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농사의 최고봉인 벼농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레벨업 진화를 하다 보니 이제 드디어 농사의 최고봉, 가성비가 그렇게 좋다라는 벼농사를 드디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또 키워드입니다. 이 먹는 것 때문에 핵심 키워드가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벼농사를 짓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밥을 지어본 적 있죠? 쌀 요만큼을 가지고 밥솥에 탁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부풀어 오릅니다. 가성비가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즉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먹고 남는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게임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하죠. 잉여 먹고 남는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어떤 결과가 생기냐? 자, 그전에는요 먹고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엠빵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이제 먹고 남는 게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 그럴 리가 절대 없었겠지만 선생님이 에듀윌에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베풀고자 여러분들 이 수강생들에게 햄버거 세트 기프트콘을 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설레지도 마세요. 제가 강사 응탄하는 그날까지 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젠장, 기프트콘이 남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누군가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을 더 거슬러 학창시절로 가볼게요. 햄버거 세트를 반 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돌렸어요. 근데 세트가 2개가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선생님, 이거 제가 먹으면 안 돼요? 저 아침 굶고 왔어요. 제가 먹을게요. 선생님, 이거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예요. 제가 먹으면 안 될까요? 자, 엠빵으로 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남는 게 생기면 그걸 차지하기 위한 뭐가 벌어집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람을 지배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요. 맞죠? 그리고 지는 사람은 뭐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피지배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배층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예능이 뭐가 있냐? 우리 김병만 아저씨가 나오는 정글의 법칙.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글의 법칙의 김병만 아저씨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김병만 족장. 맞죠? 바로 은동진 하마부족의 은동진 족장 또는 은동진 군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동진 족장 군장이라면 청동기 시대가 오픈되면서 나온 신상템, 청동 아이템 정도는 들고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드냐? 하마부주가 모이라 다 모였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 뭘 꺼내냐? 이런 걸 꺼내는 겁니다. 귀파형 동검을 확 꺼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PD님 표정도 그렇지만 뭐 어쩌라고 이런 표정인데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보는 순간 어쩐다, 멋있다, 우리 하마부주 운동진 대빵 멋있다, 뭐지?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저희 목에는 청동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태양을 받으면서 여기서는 에듀윌의 조명을 받으면서 저의 얼굴이 샤방샤방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우와, 우리 운동진 족장 멋있는데 심지어 잘생겼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또 반응이 1도 없어요.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어떻게 심심하면 뭐가 나옵니까? OST가 나와줘야 돼요. 이때 제가 또 뭘 꺼내냐? 주머니에서요 청동 방울을 꺼내는 거예요. 방울을 흔드는 순간 여러분들이 광분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은동진 족장 군장의 청동기 3종 세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늘 높이 들었던 비파형 동검, 제가 괜히 이렇게 하늘 높이 든 게 아닙니다. 든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것 봐라 하마부족의 사람들아, 나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 나는 하늘의 손자다. 천손사상이 또 담겨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청동기 3종 세트를 한번 알려드렸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은동진 족장 군장이라면 청동기 3종 세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어떤 사상? 나는 선택받은 민족, 나는 하늘의 손자, 천손사상이라는 게 들어갔다라는 거. 맞죠? 요걸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동기 시대 때 지배층이 등장을 했잖아요. 아까 계속 하다 말았던 거. 먹는 것 때문에 핵심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설명 다 했습니다. 핵심 키워드 뭐? 계급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계급이. 바로 계급이 발생하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또 계급이 발생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아이템이 있습니다. 또 뭐냐? 제가요, 이렇게 열심히 피를 토하면서 은동진 족장이 강의를 하다가 과로사로 꼴까닥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예 잘 죽었다, 이게 아니라 나를 묻어줄 무덤을 만들어야 돼요. 난 지배자니까. 그 무덤이 또 계급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고인돌이죠. 수백 톤의 돌을 낑낑깡깡 옮겨다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 수백 톤의 돌에 묻힌 사람은 어떤 사람? 대빵 높은 사람 누구? It's me. 은동진 족장 군장이다라는 거. 이걸 또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는 이걸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 고인돌이요. 돌로 만든 거잖아요. 청동기 사람들이 돌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돌이 좀 단단하고 이러니까 영원하다. 강력함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고인돌이 나중에 만들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무덤이 등장하냐면요. 돌널 무덤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조금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무덤을 만들 때 시신을 짜는 나무 관짝을 만들잖아요. 그 나무 관 대신에 돌로 된 관을 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널 무덤입니다. 그리고 또 청동기 시대니까 이제 청동기 아이템 3개 잡아드렸고요. 맞죠? 그리고 토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우리 사는 곳은 이제 어떻게 되냐? 또 이거 토기와 또 관련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신석기 때는 강가나 해안가에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런 곳 살지 않습니다. 왜? 전쟁이 너무 자주 벌어지니까요. 강가나 해안가에 살게 되면 쳐들어오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약간 산간지대나 언덕이 있는 구릉지대에 살게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쓱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전히 사는 집의 형태는 움집이에요. 그렇지만 집자리 형태가 바뀝니다. 둥근 원형에서 우리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런 직사각 형태로 집자리 터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옷은 특별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토기도 한번 가볼게요. 자, 토기도 레벨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가나 해안가 모래사장이 아닙니다. 앞에 신석기 때처럼 빗살무늬 토기처럼 빵빵빵빵 꽂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어떤 게 등장하냐? 이제는 요렇게 손잡이가 달리는 미송리식 토기라는 토기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빗살무늬 토기 대신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기억나세요? 심화 버전으로는 신석기 때는 이런 식이 아무 무늬가 없는 토기라 그래서 이름 민무늬 토기.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민무늬 토기라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좀 이따 유물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넌센스 퀴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청동기 시대 때 청동기 사람들이 벼농사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맞죠? 그러면 이 농사를 지을 때는 돌로 된 농기구를 사용할까요? 청동으로 된 농기구를 사용할까요? 바로 돌로 된 농기구를 사용합니다. Why?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동이 레어템이에요. 청동기는 은동진 족장 군장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는 피지배층들이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돌로 된 농기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때 사용했던 아이템이 시험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구멍이 뚫렸어요. 여기다가 나무꾼을 쫑쫑쫑 연결해서 어떻게 요렇게 잡고 여기 반달 모양으로 벼이삭을 쓱싹 자르는 반달 돌칼이라는 돌 농기구가 있었다라는 거. 이거도 선지로 제시문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 다 잡아드렸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감이 오죠. 청동기 시대 유물을 집어 던져놓고 다음 같은 유물을 제작했던 시기의 생활상 다 던져놓고 다음 같은 시기에 제작했던 유물 찾는 거. 또는 다 주고 나서 어떻게 그냥 물어보기도 하는 거고요. 다음 청동기 시대 때 또 다른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벼농사를 시작하였다. 제일 중요하고 계급이 발생하였다. 그 다음 미송리식 토기 고인돌 반달 돌칼을 제작하였다. 정답. 그리고 족장이나 군장이 등장하였다. 심화로는 선민사상, 천손사상이 있었다라는 거.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로 가서 정리를 또 해보고 다음 시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벼농사 시작 너무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계급이 등장을 했고요. 그 계급 사회의 넘버원이 누굽니까? 족장, 군장이고 이들은 선민의식 천손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청동기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심화가 하나가 있어요.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요거는 초기 철기랑 묶어야 돼요. 거푸집이 뭐냐면 청동기 대량 생산기구 아이템이에요. 한 쌍으로 되는 건데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 초등학교 때 찰흙이나 지점토를 사게 되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찰흙이나 지점토를 찍으면은 그 틀의 사과 모양이다. 사과가 대량으로. 딸기다. 딸기가 대량으로. 그것처럼 이것도 한 쌍으로 청동기 유물 만들고 싶은 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홈이 나 있고 거기다 청동액을 또로로 붓게 되고 식어서 떼내면은 그 모양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청동기 대량 생산기구 아이템입니다. 이게 선지로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헷갈리는 게 초기 철기 시대랑 헷갈려서 그러는 건데 일단 이걸 만들었던 거는 청동기 끝 무렵
청동기 시대 말기가 되게 되면은 청동기를 대량 생산하는 기구인 거푸집이 등장했다. 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초기 철기 가서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고인돌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요. 미송시토기 중요하다 얘기를 했었고요. 암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암각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치러진 10회분의 한능검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간혹 이걸 문제를 내기도 했었어요. 이 암각화를 집어 던져놓고 다음 같은 거를 제작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생활상으로. 근데 이게 논란이 좀 있어요. 시기를 놓고. 그래서 아마 애매모호하니까 빼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청동기 시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동기 시대로 넣긴 넣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로 나올 때 주거지로는 부여 송국리 유적이라 그래서 여기가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이에요. 그래서 이 유적지라고 딱 제시문에 던져놓고 청동기 힌트를 보통 많이 줘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를 내기 때문에 주거지도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아 부여 송국리가 뭐 청동기다 뭐 이 정도 그냥 흘리듯이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청동기 시대 유물들이죠. 반달, 돌칼, 벼이삭, 슥싹 중요합니다. 제가 하늘 높이 들었던 악기를 닮았다라는 비파란 악기를 비파형 동검. 그리고 청동거울. 처음 만드니까 무늬가 거칠어요. 거친 무늬가 거울입니다. 농경무늬 청동기고 이게 돌놀 무덤이에요. 봐요. 나무관이 돌로 짰잖아요. 그 다음에 손잡이가 달렸던 미송시 톡이 중요해요. 아무 무늬가 없는 민자무늬, 민무늬 톡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인돌.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 엄청난 돌에 붙인 사람은 대빵대빵 높은 사람, 은동진, 족장, 군장이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요거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암각화예요. 암각화. 맞죠? 암각화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글이 없으니까 얘들이 돌에다가 그림을 새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냐? 고래입니다. 고래. 돌에다 고래를 왜 새길까요? 너무나 고래가 먹고 싶어요. 고래를 먹고 싶다라는 소망을 담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치킨을 너무 먹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치킨을 사주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밖에 돌고 돌아다니는 치킨 찌라시를 다 주워다가 집 안에 방에다 다 붙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보자마자 어머 우리 아들 치킨이 먹고 싶구나. 치킨 시켜줍니다. 소망을 담은 거예요. 사냥이 잘 됐으면 좋겠다. 번성을 기원하는 거죠. 이거는 고령 장길이 암각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가운데 보면 이렇게 동심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태양을 상징을 해요. 태양은 다산 풍요를 또 의미합니다. 그걸 담아서 이렇게 암각화를 또 새겼다라는 거. 네, 요거 하나 잡아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철기로 한번 가볼게요. 철기로요. 철기 시대는 만약에 최근에는 시험 문제에서 실종이 됐어요. 예전에 나온 적이 있긴 하지만 최근 10번 동안 치러진 한능검 시험에서는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나오면은 일단 패턴이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유형의 정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잡아드릴게요. 일단 먼저 판서로 잡아볼게요. 우리는 이제 초기 철기 시대라 그래서 갓철기 시대로 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기 철기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철로 된 농기구를 사용했다라는 게 키워드고요. 그리고 당연히 철로 된 무기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센스와 눈치가 빠른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어요. 선생님,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아니, 앞에서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이 갓 나온 신상, 레어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돌로 된 농기구를 사용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철로 된 농기구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릴게요.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는 청동과 철기 중에 재료 구하기가요. 철기가 더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당연히 청동보다 철기가 녹여야 되는 온도, 불의 온도가 높겠죠. 근데 앞의 시대에서 청동을 하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철기든 청동이든 녹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제일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청동이 단단합니까? 철이 단단합니까? 당연히 철이 단단하잖아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청동이든 철이든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재료 구하기는 철기가 더 쉬워요. 심지어는 철기가 더 단단해요. 철을 미친 듯이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철제 농기구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로 농사를 짓다가 철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업 생산력이 폭발해버리겠죠. 먹고 남는 잉여 생산물이 더욱더 커집니다.
그러면 먹고 남는 걸 차지하기 위한 전쟁 스케일이 더 커지겠죠. 이때 청동기 시대 때는 그래도 청동기 무기는 사용을 해요. 왜? 전쟁에서 지면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철기 시대 때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영화로 치면은 스케일이 이제 블록버스터입니다. 이긴 놈은 더 많이 가지고 지는 놈은 더 많이 잃는. 그래서 이 시기 때 등장했던 나라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부여, 옥조, 동해, 고구려 같은 이런 나라들이 초기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했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프리퀄이에요, 프리퀄.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냐? 여기는 PPT를 띄워놓고 바로 잡아드릴게요. 가시게 되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요 유물 사진을 던져놓고 문제를 내요. 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청동기 시대 때 청동을 만들었다가 철기 시대 와서는 청동을 안 만들까요? 안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믿기 힘들겠지만요. 제가 또 하나토에 한때 광고 모델이기도 했어요. 동진이와 함께는 역사 탐방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이렇게 중국을 갔는데 중국의 조선족 가이드가 저를 이제 케어를 해주는 거죠.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머, 동신 선생님, 한국에서 스타 강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핸드폰이 너무 꾸졌네요 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어떤 핸드폰인데? 꺼내니까 그래요. 사과마크가 있는 최신형 핸드폰이었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먹고 선생님이 집에 오자마자 핸드폰을 바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그 전에 썼던 핸드폰이 뭐냐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지금 바꾼 지가 이제 벌써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썼던 게 갤럭시 노트 2를 쓰고 있었어요. 다들 충격에 빠집니다. 근데 저는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생긴 거와 다르게요. 제가 핸드폰으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카톡이랑 인터넷 검색만 되면 돼요. 게임도 안 합니다. 그러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신상 핸드폰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온다고 사람들이 계속 바꿉니까? 전에 쓰는 거 계속 공존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옛날 핸드폰도 계속 발행을 또 찍어내는 건 찍어내요. 공장에서 찍어내기도 합니다. 맞죠? 그것처럼 철기 시대가 됐다고 해서 청동기를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요. 다만 용도가 이제는 제사용으로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시대 때 이런 비파용 동검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총동을 만드는 기술도 레벨업 진화를 하면서 좀 더 나아진 청동기 아이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악기를 닮았더니 두꺼운 비파용 동검에서 가는 모양이라는 새형 동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 때 대빵대빵 거칠었다라는 거친 무늬 거울에서 이제는 레벨업을 하면서 잔잔한 무늬의 잔무늬 거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제가 청동기 말 때 약간 심화로 설명했던 거푸집, 이게 거푸집이에요. 요게 한 쌍 세트인 거예요. 요거 붙여놓고 청동에 붙고 떼어내면은 그 모양 그대로 찍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이 사진 3개를 제시문에 던져요. 그리고 초기 철기 시대 샹랑샹랑 꿀렁꿍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뭐 어쩌라고요?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봐요. 청동기를 대량 생산 기구인, 맞죠? 청동기를 대량 생산하는 이 거푸집이라는 아이템으로요. 맞죠? 새형 동검과 잔잔한 잔무늬 거울을 만들었는데 이게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한반도에서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들지 않던 청동기 아이템을 만들었구나. 이걸 좀 더 고급스럽게 바꾸게 되면 한반도 내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있었구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청동기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걸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면 거푸집으로 뭐 청동검을 만들었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나오면은 이거는 청동기 말기 무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만 이 거푸집과 또는 새형 동검, 그 다음에 잔잔한 잔무늬 거울, 새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이 딱 지칭해서 들어가면 이거는 초기 철기 시대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뭐가 있냐면요. 화폐가 나와요. 중국의 화폐요. 중국의 화폐. 칼을 닮았다라는 칼도를 써서 명도전, 그 다음 뭐 발량전, 오수전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요. 화폐 이름 몰라도 돼요. 문제를 굳이 이걸 내겠다. 그러면 사진을 던져놓고 화폐 이름까지 다 줍니다. 또 척이, 철기, 샤랑샤랑, 꿀랑꿍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정답을 뭐를 찾으면 될까요? 이거예요. 자, 초기 철기 시대 때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맞죠? 있던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을 땅을 막 파고 연구를 했더니 나오는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 동전이 중국 동전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한반도의 초기 철기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은 이런 중국의 화폐를 가지고 누구와 중국과 교류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라는 걸 찾으면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 마치 무슨 똥처럼 생겼습니다. 똥이 아니고요. 이거는 붓이에요. 붓. 다오리에서 발견된 붓입니다. 붓. 이때 우리가 한글이 없잖아요. 그럼 이 붓으로 뭘 썼다라는 거예요? 한자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거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철기 시대 때 내용을 잡아드렸어요. 앞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면 철기를 사용했고요. 철제무기, 철제농기구. 그리고 총동기는 제사도구로만 의기화됐고요. 그 다음 요거 한반도의 독자적인 총동기 문화를 보여주는 게 바로 거푸집, 거친무늬 거울에서 레벨업했던 잔무늬 거울, 비파형동검에서 레벨업했던 세형동검, 오수정, 반량전, 명도전, 다호리, 붓. 이거는 전부 다 누구와의 활발한 교류?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 그리고 여기도 민무늬 토기 끝에 있는 덧띠 토기 사진 보여드릴게요. 검은 간토기. 우리 앞에 총동기 때는 붉은 간토기인데 그 붉은색은 총동기 찌끄러기를 넣다 보니까 토기가 붉은색이 된 거고 철기를 만들고 나면 찌끄러기를 넣다 보니까 검은색 토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널무덤. 이제 돌이 사라졌어요. 나무 간에다 짜는 거예요. 동무덤이 좀 무덤 형태가 특이해요. 요런 항아리 두 개를 갖다 붙이는 건데 요거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가 바로 동무덤이죠. 항아리를 두 개를 이렇게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 박사님들이 추정하기로는 이걸 어른이 넣기에는 너무 무덤이 작다. 그래서 어린 아이용 무덤으로 추정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른도 묻을 수가 있다. 어떻게? 예전에 혹시 핸드폰, 폴더폰 아시죠? 이렇게 접는 핸드폰. 그처럼 어른이면 어른을 이렇게 꾸기 쳐서 넣었다. 이렇게 뭐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띠가 이렇게 말린 게 덧띠 토기고요. 요게 검은색 토기. 맞죠? 자, 그러면 철기 시대까지 한번 다 잡아드렸어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가볍게 프리뷰 형태로 선사시대 생활 한번 잡아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 2강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